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2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11월 14일 날 주셨던 썬데이 투즈도 약 일주일 만에 19% 넘는 상승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1월 7일 날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은 5%,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크리스 FNC는 2%, 그리고 10월 31일 날 주셨던 SFA는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볼 텐데요. 5위부터 3위까지는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CJ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J힐로는 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3위에는 GMP 올라와 있습니다. 1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와 1위는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 썬데이토즈 올라와 있고 1위는 AD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는 정지환 팀장의 썬데이토즈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는 목표가 터치한 AD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지환 팀장님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썬데이토즈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애니팡으로 좀 유명한 소셜게임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스마일 게이트 그룹에서 출시한 이제 로스트 아크의 흥행으로 유일한 상장사인 이제 동사가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 달성 이후에 매물 영향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게다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지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11선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최근 고점 28,000원대 매물 소화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물 영향 및 기관 외국인 매도세 고려해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가도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추천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이 아무래도 여전히 협상 타결을 좀 낙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과 미 연중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좀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이번 달 말에 미중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오늘 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를 좀 구성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인데요. 덱스터는 영화, CF, 이제 뮤직비디오 등 모든 영상의 전반적인 시각 특수효과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아마 신과 함께를 보셨다면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온 이제 시각 효과들을 동사가 맡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가 이제 중국 개봉이 가시화가 되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등 실적 정상화를 줄 수 있는데요. 먼저 덱스터는 신과 함께 중국 배급사인 알파 픽처스가 동사에게 중국 개봉을 위한 일부 장면 편집 및 녹음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신과 함께 1편이 향후 중국에서 개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과 함께 1편이 개봉이 되면 2편도 순차적으로 개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흥행 성적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지난 3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5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1편은 역대 흥행 영화 순위가 2위, 그리고 신과 함께 2편은 역대 순위가 10위를 차지를 했는데 신과 함께 2편의 정상금은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 등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9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아스달 연대기에 84억 원의 가치의 이제 시각투수효과 콘텐츠를 납품하기로 한 상황이고 이것을 계기로 영화 그리고 드라마 투자 그리고 제작 향후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3개월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가 11월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소식에 최근 이제 외인들의 저가 매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500원 부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서희건설인데요.
서희건설은 이제 중견 건설업체로 포스코의 이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토건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이제 광금 및 민간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평가 자산주로서 매력과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제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 이제 국내 행동주의 펀드 이제 KCGI가 이제 한진칼 2대 주주로 좀 올라서면서 저평가된 자산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개입을 염려한 이제 상장사들이 서둘러서 경영 개선과 배당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 중 이제 취약한 대주주 지분 그리고 낮은 배당 성향, 과다 보유 자산 등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는 이제 순현금 비중이 시가총액의 50% 이상인 상태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제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경의선 철도와 남북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이제 지뢰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형 다용도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특허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희건설은 이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지뢰 제거 기술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시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이제 부각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땐 최근 이제 외국계에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주가가 잠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평가 자산주나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제 모멘텀 부각 시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400원에서 1,500원 선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1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신일산업인데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선풍기로 좀 유명한 기업이다. 그래서 제습기, 난로, 밥통, 기타 청소기 등을 좀 생산하는 소형 가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으로 난방 관련주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과 3분기 실적 성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선풍기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기와 난방기 등 계절 상품에 대한 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크게 추운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고 센터멘탈적인 측면이 반영되면서 난방 관련주로서도 동사 주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3분기 실적 트리플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5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나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난방용품에 대해서 매출이 확대되면서 추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바닥권 쌍바닥을 만들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 한파라는 모멘텀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이제 빠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전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2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신과 함께 시리즈 중국 개봉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작 성공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금일에는 좀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부터 11월까지 2,7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그 리니지 M 매출 증가 그리고 신작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6월 진행한 업데이트 효과로 리니지 M은 이제 2분기 대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상태고 9월 말에 신화급 아이템 이제 획득이 가능한 이제 라스타바드 및 신규 클래스 투사를
투자를 추구하는 이제 대형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을 고려를 했을 때 4분기에도 리니지 M의 매출은 이제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11월 8일에 이제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NC소프트는 리니지 2M 그리고 아이온 2 불소-S, 불소-M 이런 여러 가지 신작 5종을 공개를 하였는데 다시 한번 NC소프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 주가가 전 고점 부근으로 좀 매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서 진입 관점보다는 관망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5G와 관련해서 기대감 받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제 통신주가 하반기 반등을 나서면서 SK텔레콤 등 통신주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요금 인하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내년 수익성 회복과 5G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통신 3사가 5G 상용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5G 모멘칩 장비 기주국 장비를 마치고 SK텔레콤이 5G 기주국 설치를 개시한 바 있기 때문에 5G 빅사이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망 설치하고 제조사의 핸드폰 출시로 개인 가입 가능 시점 한 19년 하반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5G가 본격적인 상용화를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장기적에 대한 접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전문 원종현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